안녕하세요. 와, 엔비디아 지난 3년간 1,500% 상승하면서 세계 최대 기업이 됐잖아요. 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 품고 계실 거예요. 이거 혹시 거품 아닐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워낙 상승세가 가팔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엔비디아 주가를 둘러싼 이 거품 논란, 양쪽 주장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떤 점들이 이제 거품 우려를 낳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점들이 지금 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는지 좀 균형 있게 분석해서요.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게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왜 엔비디아를 두고 거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지 그 근거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상승률이죠. 3년에 1,500%라니. 와, 아무리 미래가 밝다고 해도 이 정도 속도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과거 사례들을 보면 더 그렇잖아요. 닷컴 버블 때 시스코 같은 경우는 2000년 고점 찍고 아직도 회복 못했고, 금은 가격은 45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고 하고요. 한번 이렇게 크게 꺾이면 회복하는데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긴 조정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단기 급등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 위험을 안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뭐랄까,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는 그 시장의 오랜 격언, 이걸 딱 떠올리게 하죠. 네, 게다가 이제는 기업 규모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시가총액이 약 4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죠? 하여튼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잖아요. 2위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6천억 달러 이상 크다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만약 주배가 된다. 그럼 시총이 8조 8천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건데 아직 5조 달러 넘은 기업도 없는데 이거 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 아닐까요? 너무 커져서 이제 더 오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모의 한계에 대한 우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미 세계 정상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좀 현실적인 질문인 거죠. 성장률이 이제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문도 따라붙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재무 지표를 봐도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 비율이 44배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기업들이랑 비교하면요? 네, 그 PB 비율이라는 게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S&P 500 기업들 평균 PB가 한 5.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4배면 그거보다 8배나 높은 수준이죠. 8배요? 와. 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1달러짜리 자산이 시장에서는 지금 44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팔란티어 같은 일부 기술주들 거긴 70배도 넘어가지만 그래도 평균이랑 비교하면 월등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수치만 딱 놓고 보면 현재 주가가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고평가 논란, 즉 거품 논란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평균보다 8배나 높다는 건 확실히 좀 인상적이나요? 단순히 높다는 걸 넘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본적으로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위험이죠. PB가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그 기대만큼 성장이 안 따라오거나 아니면 예상 못한 악재가 터지면 이 높은 평가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주가 하락폭도 그만큼 가파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외부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외부 위험 요인이요? 네, 바로 생산 의존성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생산은 대부분 대만의 TSMC라는 한 회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TSMC. 네. 근데 이 TSMC 생산 시설 대부분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랑 대만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이러면 이건 엔비디아 칩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엔비디아 핵심 경쟁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달걀을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둔 셈이니까요. 생산을 한 곳에 너무 의존하고 또 그것이 하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군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인데 이게 진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내부적인 위험 신호 같은 건 없나요? 내부 재무 지표 중에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엔비디아의 그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 팔고 아직 못 받은 돈, 이게 97% 증가했고요. 재고, 그러니까 팔려고 쌓아둔 물건, 이것도 122%나 늘었습니다. 122%요? 네. 물론 매출이 워낙 급증하면서 같이 늘어난 측면이 크긴 한데요. 이 숫자 자체만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매출 채권하고 재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요, 이 늘어난 매출 채권이 제때 현금으로 회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쌓인 재고가 예상대로 안 팔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이 막히거나 뭐 재고 처리하려고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최악의 경우 매출 성장이 둔화될 때 이 늘어난 매출 채권이란 재고가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인 줄 알았는데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여러 각도에서 거품을 우려할 만한 이유들이 있네요. 뭐 기록적인 주가 상승률, 거대한 기업 규모의 부담, 높은 PB 비율, 거기다 TSMC 의존도라는 외부 리스크, 또 급증한 매출 채권이란 재고까지. 아, 거품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만만치 않은 이유들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우려들을 또 잠재울 만한 강력한 반론, 그리고 성장론리도 존재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맞아요. 이제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매출 채권이랑 재고 증가는 사실 엔비디아의 그 놀라운 매출 성장하고 떼놓고 볼 수는 없어요. 지난 회계연도 상반기, 그러니까 7월 27일 끝난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무려 62%나 증가했습니다. 네, 62%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외상 매출이나 팔 물건 재고도 뭐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이나 재고 증가는 그 자체로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증가가 건강한 성장이랑 같이 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게 현금 회수나 판매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 여부죠. 62% 매출 성장은 분명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키웠다는 점이에요. 수요를 맞추려고 칩 만드는 비용, 즉 매출 원가가 같은 기간에 131%나 급증했습니다. 물건값이 2배 이상 뛰었다는 거죠. 네, 비용 증가가 엄청났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4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용 증가를 그냥 압도하는 이익 창출 능력,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일 수 있죠.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또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점은 성장률 자체의 추세입니다. 아, 성장률의 추세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성장률 수치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그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는 매출 성장률이 무려 121%에 달했거든요. 121%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62%로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죠. 물론 62%도 대단한 성장이긴 한데 시장은 종종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변화의 방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장 모멘텀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성장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 계속해서 더 빨라지거나 최소한 유지되길 기대하는 시장 심리를 생각하면 이것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거품이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지표가 있어요.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PE는 52배 수준으로 S&P 500 평균인 30배보다는 확실히 높죠. 이것만 보면 여전히 비싸 보일 수 있어요. 52배.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미래의 예상 실적을 반영한 선행 P, 포워드 P 레이쇼입니다.
이 선행 P는 40배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아, 40배로는? 네, 평균인 30배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그 빠른 이익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1년 뒤에는 P가 현재 시장 평균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52배나 40배라는 PE 수치가 다른 고성장 기술주들, 예를 들어 PE가 수백 배에 달하는 그런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고성장주들에 비하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엔비디아가 통제 불가능한 거품 상태라기보다는 높은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엔비디아를 단순 거품주가 아니라 성장 가치를 인정받는 성장 가치주, 약간 GARP,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와, PE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현재 PE는 높아도 미래 이익 성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에 가까워지고 심지어 다른 기술주들이랑 비교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니. 자, 그럼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종합해야 할까요? 한편에는 AI 혁명을 이끄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높은 가격표랑 성장 둔화 우려, 지정학적 위험 같은 불안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듣고 계신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거 판단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양쪽 주장 다 설득력이 있어서 명확한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엔비디아 주식이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기나 근거 없는 거품 단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단정하긴 어렵다. 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실제 성장 속도보다 조금 앞서 나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즉, 다소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 거대한 시가총액 규모랑 TSMC 의존도는 분명히 미래 주가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상승 탄력이 과거만큼 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렇죠. 또 40% 이상 증가한 순이익,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점차 합리적인 수준으로 향하고 있는 그 선행 PER 비율, 이런 걸 감안하면 현재의 높은 가치가 아주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히 PER 비율 자체가 S&P 500 평균의 2배가 채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선행 PE가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평균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엔비디아는 통제불능의 거품주라기보다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치 있는 성장주에 더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분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의 1,500% 같은 경이적인 수익률, 이걸 다시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지속할 잠재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거품론과 성장론의 핵심 근거들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눈부신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좀 균형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좀 조절되고 있고 여러 위험 요인도 있다는 점을 이제 다들 인지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신호나 지표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정말 위험 수위에 도달했구나, 혹은 아니야, 이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 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기준. 네. 시장의 여러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엔비디아라는 기업과 그 가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